벤츠, 아우디, 포르쉐. 소화전 앞에 세워둔 외제차 유리창이 박살납니다. 소방호스가 그 사이를 관통하고 차주는 수리비 한 푼 받지 못합니다. 미국, 독일, 영국의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한국도 2018년부터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7년간 실제로 차를 밀고 간 건 전국에서 딱 5번입니다. 같은 기간 소방관들이 차 부수는 훈련을 한 횟수는 6,000번이 넘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매일 박살나는 차가 왜 실전에서는 한 대도 못 건드릴까요? 이건 소심한 소방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설계한 기막힌 책임 떠넘기기의 구조입니다. 해외에서는 매일 부서지는 차들, 한국에서는 7년째 멀쩡한 차들. 그 간극의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 골목에 불이 났습니다. 소화전 바로 앞에 BMW가 버티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다가오더니 망설임 없이 앞뒤 유리창을 박살냅니다. 호스가 차량 내부를 관통해 소화전에 연결됩니다. 차주가 나중에 항의해도 돌아오는 건 한마디뿐입니다. 소화전 앞에 왜 세웠습니까? 보상은 당연히 없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 앞을 막으면 차량은 그대로 밀려납니다. 영국은 2004년 화재 구조 서비스법을 제정해 소방관의 현장 판단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하다면 차를 부수든 끌어내든 어떤 조치를 해도 개인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한국에도 같은 법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29명이 숨졌습니다. 소방 굴절차가 도착하고도 불법 주차 차량에 막혀 사다리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달려와 함께 차를 밀어야 했던 그 참혹한 장면 이후 이듬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차 차량은 강제로 밀거나 부술 수 있고 파손에 대한 보상 의무도 없습니다. 법 조문만 보면 완벽합니다. 해외와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2018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강제 처분이 집행된 건 전국에서 단 5건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방관들이 차량을 부수고 밀어내는 훈련을 실시한 횟수는 6,000회를 넘깁니다. 훈련에서는 매번 부서지는 차가 왜 현장에서는 손도 못 대는 걸까요? 한국 소방펌프차의 차폭은 2.42m입니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는 폭 2m짜리 골목이 수두룩합니다. 부산소방본부는 아예 도로폭 3m 이하 구역을 진입곤란 지역으로 따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소방차가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동네가 행정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곳도 문제입니다. 2024년 3월 경기 광주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 접수 후 10분 만에 소방차가 단지 입구에 도착했지만 오르막길에 빼곡히 들어선 차량 6대에 막혀 7분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결국 소방대원들은 차를 버리고 아파트 쪽문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 40대 가장이 숨졌고 두 자녀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한국방재협회 연구 결과 골목길에서 장애물을 강제로 치우면 출동 시간이 최대 69초 단축됩니다. 대형 화재의 골든타임이 5분에서 7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분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차를 밀지 못합니다. 법은 밀라고 하는데 현실은 돌아가라고 합니다. 더 기막힌 건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울산에서는 30억 원을 들여 소방차 진입로를 새로 뚫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개통되자마자 양쪽에 차들이 들어찼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으니 단속도 못합니다. 소방도로가 노상주차장으로 전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며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소방차가 차를 밀면 수리비 물어줘야 해서 못 미는 거 아니냐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 이는 명확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강제 처분으로 파손되어도 국가는 단 1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화전 앞에 세워둔 차 유리창이 박살나도 골목을 막은 차가 소방차에 밀려 찌그러져도 차주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대로라면 해외처럼 시원하게 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법 주차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정식으로 허가받은 노상 주차장. 이런 곳에 세워둔 차가 길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2024년 경기 부천 코보스 호텔 화재 당시 70m 굴절 사다리차가 현장에 도착하고도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도로 양쪽에 빼곡히 들어선 차량 때문에 최소 작동폭 7.7m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들 상당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합법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장 소방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불길 속에서 저 차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단 밀고 나중에 따지자니 합법 차량이면 보상 문제가 생깁니다.
보상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안 미는 겁니다. 2025년 1월 광주 북구의 한 빌라에서 새벽에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뒤덮자 소방관들은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6세대는 혹시 모를 인명피해에 대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잠든 주민이 연기를 마시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행히 추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파손된 현관문과 도어락 수리비가 세대당 130만 원, 총 80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화재 보험, 불이 난 집 주인이 숨졌고 다른 세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이 가입한 행정종합배상보험, 실수에만 적용되지 적법한 활동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 살리려고 문을 부순 건 적법한 활동이니까요. 결국 소방본부가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 소방본부의 연간 손실보상 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화재 한 건의 연간 예산의 80%가 날아간 겁니다. 서울은요? 1,000만 인구의 수도, 1년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인천 약 4천만 원, 경기 2,500만 원. 전국을 다 합쳐도 2억 원 남짓입니다. 외제차 한 대 수리비가 수천만 원인 시대에 1년치 예산이 현관문 몇 개에 증발합니다. 합법 주차된 차량을 밀었다가 고급 세단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 소방관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예산표 한 장에 다 적혀 있습니다. 2021년 경남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유족은 구급대원 3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원 무혐의. 그런데 대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유죄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패소하면 그동안 지원받은 소송 비용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개인 사비를 내서 다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 조직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었다. 당시 구급대원의 말입니다. 문 부수고 배상 요구. 베란다 넘다가 에어컨 실외기 파손해서 소송. 선박 화재 진압했더니 늦게 왔다며 억대 청구. 소방관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오랫동안 기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본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강제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이 차 밀어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건 개별 대원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해명하는 것도, 소송이 붙으면 법정에 서는 것도 그 대원입니다. 2025년 소방청 설문에서 99.8%가 강제 처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도착이 지연된 43건 중 실제 강제 처분은 단 한 건. 현장 대원들의 표현을 빌리면 심리적인 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법은 밀라고 하고 현실은 밀면 혼자 감당하라고 합니다. 이 간극 사이에서 소방관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누군가의 차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봅시다. 소방관이 불법 주차 차량을 밀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걸립니다. 합법 주차였으면 보상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밉니다. 결과적으로 화재 진압이 늦어지고 피해가 커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그 커진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발상을 뒤집어 봅시다.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술 권리가 아니라 청구할 권리로 바꾸는 겁니다. 소화전 앞에 세워둔 차 때문에 호스 연결이 7분 늦어졌습니다. 그 7분 동안 불은 2층에서 4층으로 번졌습니다. 확대된 피해에 고스란히 불법 주차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판례를 보면 최근 법원은 불법 주차 차주에게 40에서 50%까지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는 명백한 위법 행위고 위법 행위와 피해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졌을 때 소방차 진입을 막은 불법 주차 차주들에게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현재 시스템은 소방관에게 묻습니다. 왜 밀었어? 바꿔야 합니다. 불법 주차 차주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거기 세웠어? 네 차 때문에 늘어난 피해, 네가 물어. 2014년 보스턴. 소화전 앞에 세워진 신형 BMW의 양쪽 유리창이 박살납니다. 소방관들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관통시킨 겁니다. 차주는 피해 보상은커녕 경찰로부터 주차 위반 딱지와 $100 벌금까지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일상입니다. 미국은 토트 이뮤니티 액트, 불법 행위 면책법이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정상적인 임무 범위 내에서 기물을 파손했다면 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소송이 걸려도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판단되면 끝입니다. 영국도 2004년 화재 구조 서비스법을 통해 소방관이 화재 진압과 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차를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도 마찬가지. 긴급 차량을 막는 불법 주차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국은요. 법은 있습니다. 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강제 처분이 가능해졌고 불법 주차 차량 파손 시 보상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는 면책이 먼저이고 한국은 입증이 먼저입니다. 밀고 나서 이건 정당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밀기 전에 이게 정당한 상황인가를 소방관 개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이 붙으면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도 소방관에게 있습니다. 같은 법, 다른 결과. 구조의 차이입니다. 2026년 2월 24일 새벽 6시 18분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는 신고 6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진입을 못했습니다. 2중주차, 3중주차. 주민들이 직접 차를 밀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17세 소녀가 베란다에서 숨졌습니다. 의대에 가고 싶다던 아이는 강남 8학군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이사 온 지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마 아파트는 1979년 준공됐습니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 1.13대, 보유 차량은 그 2배. 매매가 43억 원짜리 아파트에 소방차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건 은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1992년 이전 준공 아파트 수백만 세대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한 방정식 안에 살고 있습니다. 소방관에게는 왜 안 밀었어라고 묻고 불법 주차 차주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예산은 현관문 6개에 바닥나고 소송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법은 있는데 면책은 없고 훈련은 하는데 실전은 못합니다. 문제는 소심한 소방관이 아닙니다. 책임을 떠넘기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바꿔야 할 건 소방관의 태도가 아니라 국가의 구조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쉽게 읽어드리는 나우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